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과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과 상주를 아우르는 208.6km의 광대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세월이 첩첩이 쌓인 그 길에서 오늘의 삶이 푸르러진다. 여기가 조선시대 네. 그 세조임금이 넘어갔던 말티제. 와. 조선시대 때 세조임금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네. 그 행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나무가 스스로 네.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확 지나갔다는. 사람과 자연이 그려내는 풍경. 속리산 둘레길을 걷는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봉우리들을 요새 삼아 아늑하게 자리한 충청북도 보은. 속세를 떠날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이 듬직한 품을 들여놓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세 갈래 물길을 예부터 삼파수라 했는데 그 한 줄기인 달천. 짙은 여름빛을 싣고 한강으로 흘러간다. 이 풍요로운 자연 덕분일까? 오래전부터 보은은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어간 생명의 땅이라 불렸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지 않으셨어요? 예, 진짜 아주 봄철에는 우리가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네.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올라오니까 네. 이게 작년에 산사태 같은데 네네네. 거기 이제 복구 현장 다니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상 우리가 이제 산과 나무와 숲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숲에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늘 모든 것을 우리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숲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배꼽에 자리한 보은과 그 주변 지역은 산의 고장이다. 그 깊은 산자락을 에둘러 숲과 들, 다시 마을과 옛길을 이어놓은 것이 속리산 둘레길. 모두 15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4개 구간이 보은 땅을 지나간다. 말티제 넘는 길이라 불리는 2구간으로 들어선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고.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과 괴산 그리고 경북 문경과 상주를 아우르는 208.6km의 광대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특히 속리산 둘레길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식생과 자연 그리고 옛길 그리고 수많은 유적이 문화유적이 보존돼 있어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걷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조선의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대궐을 짓고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대궐터. 이 마을을 들머리 삼아 길에 오른다. 오늘 걷는 길은요, 여기 대궐터부터 장제 저수지를 지나서 말티제 정상을 오르고 거기서 다시 소량공원을 거쳐서 한 4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이내 푸근한 숲에 안긴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속리산 둘레길의 숲은 때묻지 않은 오래된 멋이 살아있다.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옛길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평소라면 지금쯤 출퇴근
이제 출근길 10,000원 버스에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라 예. 너무 귀해요. 그렇죠. 후텁지근한 도시 공기와는 다른 청아한 자연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길. 아이고, 진짜 이 나무 대단하죠? 네, 예. 쭉 뻗었네요. 쭉 뻗었잖아요. 네. 예. 이 나무, 한 나무가 네. 여기에 하여튼 보배라고 보면 돼요. 어? 예. 아니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숲을 보고 네. 그다음에 각각의 나무를 보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야생 동식물까지도 네. 이렇게 함께 네. 어쩌고 보면 이제 산림 생태계, 자연 생태계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지. 네. 싱그러운 생명들이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해맑게 살아난다.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셨다 그러는데 네. 몇 살 때가 있어요? 26살 때였습니다. 아이 그래요? 네. 그렇게 젊으실 때? 이야 그 히말라야 정상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아, 네, 저는 대학 산악부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등산을 배웠습니다. 국내 산을 여러 번 등반한 다음에 2004년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했고요. 2006년에는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여성 중에서는 5번째로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때 네, 죽어가던 차였는데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국내 다른 원정대, 중동고 원정대가 저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24세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곽정혜 씨.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죽음의 고비 앞에 섰다. 동상으로 6손가락을 잃었고 2년이 넘도록 재활 치료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산에서 죽을 뻔하고도 아직도 산이 좋으냐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취미 생활입니다. 동상에 걸렸던 손가락이 다 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등산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등반 시스템을 다시 배우고 또 몸에 익히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산만이 자신을 숨쉬게 한다는 곽정혜 씨. 틈날 때마다 등반 연습을 하고 요즘엔 아이와 함께 산을 다닌다. 그것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리라. 숲에 닿던 햇살이 물가로 내려선다. 워낙 고요해 마치 파란 거울처럼 보이는 장제 저수지. 예? 네, 여긴 시야가 확 트이네요. 예,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물과 산과 숲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좀 흠이 네. 좀 가물러서 네. 물이 좀 부족하죠? 네, 이제 큰 비가 오고 나면 또 엄청 경치가 좋겠어요. 네.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제 저수지는 오랫동안 발길이 뜸했던 덕분에 물이 맑고 식생이 풍부하다. 여기 가재가 있나요? 네, 여기 가재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죠? 네. 그러네. 항상 여기 자라고 있어요. 속리산 둘레길 2구간에 100m 할 수 있는 말티제로 올라선다. 속리산으로 가는 첫 고개인 말티제. 풍리산 둘레길은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숲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로도 만나요. 네. 이제 도로도 만나고 마을도 만나는데
이 도로 걸을 때는 네. 늘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네. 산도 걸었다가 예. 마을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아, 도로도 걷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게 둘레길의 묘미기도 한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티제는 삼국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속리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 다녔던 고개다. 오래된 숲이 건네는 그 옛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한 게. 고려 태조 왕건은 할아버지 작제군을 만나러 가기 위해 험하고 가파른 고개에 박석, 즉 얇은 돌을 깔아 길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박석제라고도 부른다. 이후 말티제를 자주 다녀갔던 이가 조선의 세조이다. 그는 이 고갯길을 넘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이곳 말티제는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를 행차하실 때 넘던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말을 바꿔 타고 가마로 오다 말을 바꿔 타고 간다 해서 말티제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본래 말티제는 높다는 의미의 마루와 고개를 의미하는 티가 합해진 이름.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만만치 않은 고개인 건 맞는 듯하다. 청장님은 일주일에 산에 몇 번 가세요? 저는 이제 직업이 네. 산림청장이잖아요. 네네. 거의 뭐 이제 산과 함께 숲과 함께 매일 산다고 보면 돼요. 진짜요? 아, 너무 왜냐하면 부럽습니다. 여기가 제가 1터이고 네. 또 3터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도 할 수 있죠. 아유, 너무 좋은데요. 주로 근데 이제 네. 바쁘니까 네. 이 일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죠. 아유, 예, 우리나라 이제 전 이게 숲을 다녀보면 크고 작은 등산로 숲길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높고 네. 또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네. 이런 가치가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 네. 이야기가 있는 숲길 네. 중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네. 2021년부터 네. 국가 숲길로 지정을 해서 네. 산림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숲길 중에서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할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한다. 그중 속리산 둘레길은 2023년에 9번째 국가 숲길이 됐다. 와, 정말 곧게 뻗었네요. 예, 소나무는 이제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이 소나무는 주로 양지 바른 곳이면 아주 척박한 땅에도 굉장히 잘 자랐고요. 소나무의 솔은 나무 중의 으뜸이란 뜻. 우리가 사랑하는 건 굽이 뻗되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미래라. 우리가 이제 숲에 오면 이게 이제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는 늘 말씀하는 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숲에 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껏 들떠있는 여름 숲을 통과한다. 부지런한 숲의 생명들을 만나는 즐거움. 이 계절에 산길을 걷는 맛이다. 그 옛날 지병을 치료하러 법주사로 향하던 세조에게 이 푸릇푸릇한 기운은 또 하나의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어제는 아침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 네. 이 열섬 현상 네네. 이런 것도 다 하려면 네. 이제 도시에도 이런 숲을 많이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네. 여름이면 이 청량한 숲그늘이 그리워지는 이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리스라는 게 네. 그냥 여기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이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산, 나무, 숲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특히 이 중에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기후 위기를 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네네네.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네. 요게 이제 낮에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네. 산소를 내뿜어요. 오. 공기 정화 기능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소중한. 네. 우리나라 산림은 한 해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6%가량을 상쇄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깔딱고개네 깔딱고개. 말티제 고갯마루는 해발 430m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래도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2km 가까이 올라야 하니 웬만한 산 하나 넘는 것과 같다. 꼿꼿이 일어선 오르막을 지나니 곧 말티제 정상에 닿는다. 탁 터져 나오는 풍경 앞에 거칠어진 숨이 멈춰선다. 와. 야, 진짜 꽃이 아주. 네. 에?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꽃대궐일까요? 그러니까. 아, 너무 이쁩니다. 울긋불긋 꽃대벌. 말티제 정상 옆에 자리한 전망대로 향한다. 2020년에 개장한 말티제 전망대는 속리산 둘레길의 대표 명소. 너무 멋집니다. 예. 진짜 굽이굽이 이 고갯길을 그 올라와서 맞는 시원한 바람이 네.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이 구비구비가 12구비라고 하죠. 발 아래 세상이 온통 내 것인 듯 황홀하다. 길 위에 서야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아이슬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네,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보면서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불 밖을 나와야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티제를 넘어 소량공원 방향으로 내려선다. 여기가 그야말로 조선시대 네. 우리 세조 임금이 넘어갔던 말티제라고 와. 하는데 네. 예. 마을과 숲, 사람과 길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속리산 둘레길. 속세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쉼을 찾아가는 길이 계속된다. 바람이 너무 좋네요. 이 구간 끝머리쯤에 자리한 보은 속리 정이품소.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마주한다. 조선시대 때 이 나무가 워낙 커서 네. 이게 이
세조 임금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네. 그 행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나무가 스스로 네.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세조 임금 그 행렬이 네. 그냥 싹 지나갔다는.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현재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의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길은 속리산 자락으로 더 깊숙이 흘러든다. 청량한 물소리가 줄곧 따라오는 3구간 달천 들녘길로 걸음을 잇는다. 임진왜란 때 한 명장이 이 달천물을 마시고 명나라 여산의 약수보다 맛이 달다고 하여 단냇물, 달래강이라 부르다가 달천이 됐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늘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정겨운 풍경과 오래된 삶이 굽이굽이 그려놓은 속리산 둘레길. 어쩌면 고향은 어느 한 공간이 아니라 애틋하고 행복한 기억일지 모른다. 그 기억을 떠올려주는 자연. 그리고 다시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길.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숲에 가서 또 숲길을 다니면서 나무와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인류, 생명의 숲, 이게 소중하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를 심어보시고 가꾸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푸르른 품은 언제든 변함없이 반겨주리라. Inside your soft sleeping dreams, what kind of secrets would I see? Come and be